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관세에 대한 여러 으름장은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결국 관세는 협상할 것이고 상호 관세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트럼프 타코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진 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미국발 이슈로 방위 산업주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HBM 공급 과잉 루머로 마이크론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등의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올라줬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연결될까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에 맞춤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벽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어제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 관세 이슈에 좀 시장이 흔들릴라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점차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어제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30%였죠. 그 뉴스를 소화하면서 출발은 약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며 협상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그 발언이 나왔던 순간에 역시나 협상 전략이구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0.3%, S&P 500 지수 강보합 정도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상승폭이 제한됐던 이유는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일인 화요일에는 6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용,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6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얼만큼 위축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나오는 수치를 체크한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요. 12만 3천 달러 선을 한때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가 시작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주요 가상화폐 법안 3가지를 미국 하원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법안들이 말이 규제를 하는 법안이지 사실은 제도권 안에 가상화폐를 편입시키고 인정해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 관련 주들까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중대 성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50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에도 100%의 2차 관세를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00%라는 숫자는 굉장히 공격적인데 시장은 이 50일이라고 하는 시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 말인즉슨 역시나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구나. 일종의 타코 트레이딩, 안도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시장이 지금 좀 간과하고 있는 주된 리스크로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이 마찰 있다라는 도이체방크의 지적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간밤 관련해서 파월 의장 최근 연준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 공사비 감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금리를 1% 아래까지 내려야 한다면서 연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부각이 될 경우 결국에는 달러와 미 국채의 매도를 초래해서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도이체방크의 경고가 들려오는 만큼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가 잘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종목별 분위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세가 연출되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시장의 포커스 오늘도 좀 AI 쪽에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메가와트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몇 개의 기가와트급 규모의 클러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메타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감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최근 들어 알 수가 있죠. 0.5%의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을 했죠.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젠슨 황 CEO의 방중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중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엣지워터 리서치 측에서 올해 2분기에 메모리 가격과 수요의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물론 견조한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1.2% 하락했습니다. 최근 AI 전략이 부진하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따라서 전반적인 제품 판매량이 감소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세가 반갑습니다. 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체코의 중앙은행이 2분기에 약 5만 주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점이 투심을 키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의 시세까지도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로 알려진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 자사주를 매각시켜서 이 확보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비트코인 4,000개 이상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시세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서클 인터넷의 경우에는 지금 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9%대에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우주 관련주들의 시세도 양호했습니다. 특히 로켓랩이 주도를 했는데 시티 측에서 로켓랩이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뉴트론 재사용 로켓 프로젝트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10.7% 급등을 했고요. 레드와이어라든지 인투이티브 머신 등 관련한 우주 산업 내 종목들의 시세까지 자극을 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는 JP모건이 우리 은행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모든 핀테크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할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됐었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3%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 그 시장의 포커스가 AI 쪽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양한 AI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AI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엔스로픽과 구글, 오픈 AI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죠. XAI에 각 최대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방부 안에 여러 가지 부처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이 회사들이 만드는 AI를 도입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국방부가 첨단 AI 역량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머스크 CEO의 XAI의 경우에는 정부 전용 제품인 그록 for Government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이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스페이스X 그리고 XAI의 정부 수주가 파기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계약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테슬라에 대한 투심까지 살아나면서 덕분에 주가가 1.1%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장중에 전해진 또 하나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AI와 에너지 투자에 7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AI 산업을 육성하고 또 AI에 들여가는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육선 방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자 원자력 그리고 전력망 관련주들 오클로와 뉴스케일을 필두로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이 뉴스들 어떻게 소화를 해갈지 전략 세워보시죠. 최근 국내 증시는 관세에 대한 압박보다는 내부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그래도 꾸준합니다. 강력하게 끌고 가주는 특정한 주도 섹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순환매 강세 속에 지수가 어제 또 3,2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0.8% 상승이었죠. 미국의 관세 우려가 있기는 했었으나 한국은 비교적 아시아 증시 내에서 돋보이는 흐름으로 코스피가 올라섰고 주요 IB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 개인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돼주면서 어제 올랐습니다. 금융주 신고가 흐름 꽤 많이 나왔고요. 은행이나 증권 외에도 그들 대비 못 갔던 보험주까지도 어제는 강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전했고요. 자동차 진영, 어제 함정란 차장님 이제 자동차 쪽을 좀 긍정으로 보셨는데 현대차, 기아 등에서 반등을 줬죠. 트럼프가 한국이 관세 협상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일정 부분 많은 걸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살짝 줄어든 것이 그들의 반등의 계기가 돼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을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스테이블코인에서 좀 하락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살짝 내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 섹터별 내용들 볼까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이슈 이후 배당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이것이 보험은행, 증권, 공기업, 지주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어제는 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꾸준하게 우상향 기록하면서 주요 이평선을 잘 타고 넘어가고 있는 현대해상 어제 6.7% 상승하며 3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주 측면에서는 CJ가 도드라졌어요. 어제 이 시간에 CJ가 도쿄에 매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J는 지주와 뷰티의 교집합으로서 어제 이런 지주사와 뷰티가 함께 갔던 분위기 속에 유달리 돋보였습니다. 10%의 급등이 나왔고요. 17만 4천 원대 기록을 했죠. 자, 시진핑 주석의 가을 한국의 방한 이슈 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소비재 혹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죠. 아마존의 뷰티 판매 좋았다라는 점, 민생 회복 지원금의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재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K뷰티, 유통, 면세 종목들 강하게 올라갔고요. 앞서 봤던 CJ도 뷰티 쪽에서 한국 화장품도 강세였고요. 전통의 강자 APR,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상위권을 석권했다라는 점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APR 어제 4.7%의 추가 상승을 보탰습니다. 그 밖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경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는 보험주 강세 등과 맞물려서 삼성그룹주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삼성화재 9%, 삼성생명 7%, 물산까지 같이 올라갔고요. 삼성증권도 4%의 상승을 보탰습니다. 삼성전자만 여기에 이렇게 동참하지 못했던 어제인데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 밖에 테마단에서는 타이플라스틱 과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CTK가 요즘 자주 탈플라스틱 이슈 속에서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분류되는구나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장도 역시나 우리 장은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시각들이 꽤 좋죠. 이렇게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꽤 낯섭니다. JP모건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2년 내 5천까지 간다. 올해는 3,200에서 3,500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맥쿼리, 한국을 놓치지 마라. 구도적 성장에 기반한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신정부 자본시장 친화 정책, 외국인 매수, 개인의 복귀, 코스피가 4천에 도달할 경우 그것은 피크가 아닌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엔터, 메디컬, 에스테틱 쪽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으로 얘기된 건 SK하이닉스, 삼양식품,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의 코멘트를 같이 냈네요. 자, 골드만삭스 역시나 3,500으로 코스피의 목표치를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코스피 올해 정말 많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야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일정 부분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시각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면 조정 시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 그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기 마련이네요. 자, JP모건 앞서 한국에 대해서 5,000포인트 보고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JP모건 부지런합니다. 여러 뷰를 내고 있어요. 어제 이제 반영이 된 JP모건의 시각입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냈죠. 현재 주가가 본인들이 가정한 여러 가지 긍정의 시나리오가 다 반영됐고 그 이상까지 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추고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잔인하네요. 42,000원까지 낮췄습니다. 어제 12% 급락했는데 급락한 가격에도 69,000원 정도이거든요. 일단 4만 원대까지 낮춰 잡았다라는 소식. 어제는 좀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며 이런 보고서 영향에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낸 JP모건입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 상법 개정 등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핵심 종목으로 주목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어제 이에 있는 보험주들이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산업종인데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페인에 대한 여러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립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단기적인 주가 약세는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의 좀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방산주들 나쁘지 않은 시세를 냈죠. JP모건의 뷰도 있었겠지만 국내에서 교보증권의 보고서도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의 시각이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빼고는 얼추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JP모건의 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흘러나오네요. 방위산업주 내러티브는 명확했었죠. 그 공감되는 스토리요. 중동 불안, 그 이전의 러우 불안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돼 가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 자주국방의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국가로서의 입지,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정말 좋은 시세들을 냈는데 6월 중순부터 해서 방산주들이 조금 하락하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욕구를 크게 받아갔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일단 나오는 뉴스 플로우상은 다시 한번 내러티브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 주요 국가는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고 EU에서는 재무장 계획을 세우고 있죠.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CNN의 전일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EU가 재무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또 러시아가 무언가를 불편하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EU 내에서 당장 필요한 모든 무기를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EU 외의 국가에서 같이 조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때 여러 후보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생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요. 미국은 생산 능력 자체가 이제 그리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다른 국가에 가서 현지 생산을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폴란드 등에서는 현지 생산을 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자체 무기 공급만으로도 여력이 없는 상황. 일본은 내부 규격에 특화돼 있어서 유럽의 규격에 맞춤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무기들이 이 부분에서 탁월하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스토리가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무기 생산과 무기 발전이 있어 왔고 빠른 생산, 빠른 납기 맞춤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유럽 내에서 모든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한국에 무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스토리인 거죠. 다시 한번 이 내러티브가 힘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밤사이는 지정학적 불안의 뉴스가 한 번 더 다른 방위산업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방산이 반등을 줄지는 봐야겠습니다. 일단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트럼프 타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트럼프가 여전히 금리 인하를 꿈꾸고 있다라는 점이 한 번 더 강조된 영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격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좀 화두가 됐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50일 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를 해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러시아의 원유를 갖다 쓰는 중국 등을 겨냥한 거겠죠. 그 파트너의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네요. 여기에 프랑스의 방위비 증가 이슈와 같이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내 방산주들 올랐습니다. 로켓랩이야 사실 시티그룹의 보고서 영향이었다라고 치고요. 그 외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세였고 유럽에서도 라인메탈과 탈레스 등의 종목이 방산주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이슈 측면에서는 메타가 AI 슈퍼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보내왔고요. 이것은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AI 원전 전력이라는 스토리를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력과 원전을 넣어봤는데 왜 여기에 AI 칩은 뺀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AI 칩도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제 새벽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H뱅 공급 과잉 루머로 인해서 한 4%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제하고 오늘의 이슈로는 전력과 원전단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겠습니다. 테슬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XAI에 대한 투자 의지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러기 7월 12일 차량부터 이제 통합해서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 캐시우드가 6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뉴스, 장 막판에 미국의 국방부가 구글, 오픈 AI, XAI 등과 AI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 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럼 뽑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테슬라, 자율주행, 2차 전지, 센티 측면에서 같이 체크를 하겠고요. AI와 테슬라, 트럼프라는 키워드에서 연결되는 섹터들을 적어봤습니다. 특징주로 연결을 해볼까요? 메세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미국에서 좋은 파트너사의 질주가 국내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메세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1분기 신규로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메세라의 지분은 4.7%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알파벳이 투자한 포트 중에서는 5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메세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같이 냈고요. 연결되는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과 AI 전력, 원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만간 있을 전력 등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기대까지 맞물려서 원전 전력 쪽의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튀르키 SMR 건설 자금 지원 관련한 뉴스가 일전에 비슷한 맥락의
SMR 건설 자금을 지원할 때 그 파트너사가 뉴스케일 파워였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12%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클로, 카메코 등의 원전 밸류체인 우라늄 쪽의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반도체는 좀 숨고르기였어요. 엔비디아 쉴 법하죠.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그렇다 치는데 마이크론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에지워터라는 곳에서 HBM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 이 부분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섹터로는 국내에 우호적인 내용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테슬라, 그리고 방산주, 전력, 원전주들의 반응을 오늘 체크해 보시죠.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기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떨칠 수 없는 하나의 기대 요소는 업황이 개선되길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에 대한 배제 속에서 한국이 이득을 보는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많이들 꼽으시는데요. 중국계 일본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관련한 기업들은 관세나 반감이나 여러 정책 등의 삼중 압박을 미국에서 받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활동을 더 강화하기에 진입 장벽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사가 미국 내에서 진출해 있는 것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공장 현황인데요.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운영 중인 공장들, 단독이건 아니면 GM 등과 합작이건 간에 공장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건설 중인 곳들도 꽤 많습니다. SK온 같은 경우 켄터키주나 조지아주에 또 합작을 논의하고 있는 곳도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 쪽이 잘 굴러가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SK온의 북미 공장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라인 12개가 전부 100% 가동 중이고요. 일일 배터리 생산량이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이제 좀 숨통 트이고 나아지는 소식일까요? 일단은 여러 관세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려가고 그 움직임 속에서 그들의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한 또 파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풀이입니다. 어제 함정남 차장님이 자동차 쪽이 2차 전지를 좀 견인해 주길 바라본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차 전지가 바닥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2차 전지 밸류체인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시장에서 당연히 앞단에 두고 봤던 것은 셀 3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회사 등이 될 것이고요. 한참 2차 전지 붐이 일었을 때는 4680 배터리 종목들, 얼티엄 셀즈, 전구체 이렇게 다 나눠서 봤는데 일단은 아직 업황 자체가 섹터 자체가 완연하게 회복이고 일어서고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바닥을 디딘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셀 3사와 주요 대장주 중심으로만 시세 체크를 해보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2차 전지 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K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은 노후송전망 교체였죠. 그러다가 태양광, 풍력, 이거 에너지 뭘로 끌어올 건데? 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리고 생활 속의 전기화 현상, 2차 전지 등의 종목들은 충전할 때 엄청난 고압의 충전이 있어야 되니 송전망이 더 튼튼해야 돼, 변압기가 튼튼해야 돼, 이런 스토리였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튼튼한 전력망에 대한 니즈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력기기 업체의 르네상스가 펼쳐졌던 최근 한 2, 3년의 흐름이었죠. 구글, 아마존, X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한 번 더 강화돼서 또 이렇게 신문 전면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최근 나왔던 숫자들만 좀 모아봐도 한 430조 투자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LSLEC,
고객 LS 전선, 대한전선만 놓고 봐도 1분기 누적 수주 잔액이 23조가 넘어갑니다. 변압기, 전선, 송배전망 관련한 기자재, 그 밸류체인들 어제도 효성중공업이 돋보이는 시세를 냈죠. 삼바와 삼양식품, 효성중공업의 공통점이 뭐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황제주입니다. 효성중공업 어제 100만 8천 원에 도달을 했네요. 3%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정말 효성중공업은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돋보이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40% 올랐는데 올해 156% 오름세. 어제 외국인의 매수 속에 추가적인 3%의 상승을 더했습니다. 변압기와 함께 초고압 차단기 GI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리드타임도 짧기 때문에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교체와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전력망 밸류체인 내 올해 가장 돋보이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유럽 내 레퍼런스를 잘 갖추고 있고 국내 이제 GIS 등 초고압 차단기 부분에서는 1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유독 더 안정적으로 좋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인데요. 와, 황제주 등급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익을 챙겨야 될지 참 갖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전력에 전력을 다하는 흐름 계속해서 저희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전력 인프라, 이상기후, AI, 기술 진입 장벽, 패권 다툼 내에서 전력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스토리였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변압기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에서 크게 비껴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피크아웃 논란을 겪기는 했었으나 이내 다시 극복하는 흐름이었죠. 전력 종목들 한 번 더 분위기를 체크했고요. 자, 전력, 변압기기 외에도 항상 수출의 키워드 혹은 K 브랜드에서는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뷰티 쪽이죠. 어제도 이제 하나증권의 보고서 내용 전달을 드렸었고 CJ 올리브영의 일본 진출 이슈,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매출 증가 이슈 이걸 살폈었는데 주가가 또다시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APR 혹은 어제 한국화장품 등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런 일본에서도 지금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에서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화장품 국가가 또 한국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인구 대국입니다. 이쪽에서도 한국의 키워드가 빛을 발하게 된다면 K뷰티의 또 다른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장에서는 압도적이었던 건 APR이었죠. 아마존 이슈 속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용기, 화장품 담는 용기 쪽에서도 펌텍코리아 혹은 많은 이들이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OEM, ODM사들의 이득을 본다라는 논리에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니면 중국 관련한 소비 키워드 에서 그 영향을 받는 종목들 어제도 삐아 등의 종목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화장품 내에서는 어떻게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지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속 들려왔던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은 가운데 좋았던 쪽은 2차 전지, 양자주, 원전, 전력, 우주, 방산 등에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조금 부침이 있었던 곳은 반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에요. 일정 부분 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이크론의 HBM 공급 과잉설이 조금 걸립니다. 물론 이것에 크게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각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런 이슈가 불거지며 마이크론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국내 삼성과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생산세액 공제 도입을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또 언론 보도화되기도 했어요. 핵심 광물 소재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자, 알파벳의 메세라 투자 이슈, 뉴스케일 파워의 급등, 그러면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D&D 파마텍 혹은 원전주들 연결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슈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뭐 전력 쪽 이슈도 있었던 가운데 전력 종목들, 뷰티나 방산 쪽, K트렌드의 종목들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삼성그룹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에 어제 반응을 보였던 것, 삼성그룹주뿐만이 아니고요. 삼성이 투자하는 뭐 전장, 로봇, 이런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도 일정 부분 작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시장에선 꼽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히토류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략광물 2,000개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라는 뉴스예요. 단독이라 체크는 필요합니다만 일단 히토류 쪽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구글의 웨이모 역시나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모두가 꿈꾸는 AI의 끝판왕, 자율주행 혹은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강화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 뭘로 돌릴 건데, 그러면 또 2차 전지의 바닥 디디기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줄지 배터리 쪽까지 키워드 뽑아봤고요. 모처럼 보네요. 자율주행 밸류체인. 사실 국내에서 이쪽이 크게 시세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테마, 트레이딩용으로만 체크사항 가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넥스트칩이 조금 좋은 시세를 기록하기도 해서 일단은 관련해서 놓고 보도록 하죠. 자, 그들의 갑질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히토류 채굴과 정제에서 압도적인, 특히나 정제 부분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년 동안 히토류 거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데다가 앞서 단독 뉴스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출 관련한 통제가 있을 경우 히토류 종목군들이 이 정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아우토크립트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되고요. 국방부, 중기부,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한 10시, 11시경에 나오겠죠. 중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경제 성장률 등의 데이터 중요하고요. 오늘 밤부터 해서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수요일은 중국의 공급망 박람회 엔비디아가 참가해서 여기서 젠슨 왕의 그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가 있을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들의 실적들 같이 확인해 주시죠. 뉴스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저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또 쏟아진 뉴스들 살펴봤는데 이에 맞춤한 전력 지금부터 함께 챙겨보시죠. 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저마다의 명분을 안고 있는 섹터 내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추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IS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만생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섰어요. 코스닥은 어제 약보합이었지만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상대 강도는 물론 코스피가 훨씬 더 셉니다. 밤사이 뉴욕장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관세 이슈는 계속 타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갖고 있는 종목들 끌고 가도 되는 장일까요? 일단 지수는 되게 올라가는데 난이도가 진짜 매일매일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턴 자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 조정 나왔고 그다음 21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하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바닥권을 잡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예전에 엄청나게 매수하셨던 매수 강도에 비해서 조금 약한 매수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워낙 이제 밑에서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즉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방어가 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섹터별 난이도가 굉장히 있어서 엇박자 하루 나면은 갑자기 이제 10% 이제 조금 이제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섹터 고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추종 ETF 사시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살만한 섹터, 즉 군집성이 부족한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약세인 부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이내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어제 보고 왔었는데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채권 금리, 그 다음에 환율이 더 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지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을 하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일단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쪽 관련주들, 즉 이제 원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어제 네. 장중에 반도체 쪽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좀 살펴봤는데 마이크론이 어제 유난히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HBM 공급 강에 대한 이슈가 살짝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어서 아마 오늘 반도체 쪽은 살짝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원전 쪽이나 혹은 아리백 관련주들 혹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매매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체크가 우선, 그다음에 다만 반도체나 특정 섹터에 너무나 큰 비중을 넣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다. 예전에 10%, 20%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를 했다라면 지금은 5에서 10% 정도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르겠지만 어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매매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이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찍고서 이제 한 번 정도 카메라 딱 찍으시면은 제가 오셔서 저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견들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또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네, 여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수 대비해서 내 계좌가 많이 올라왔는가 이 고민을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겁니다. 왜 지수는 괜찮은데 내 HTS, MTS만 키면 실현손익은 그대로인가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의 상승과 지금은 조금 다르죠. 네. 그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기술주가 이끄는 시장의 랠리를 우리가 봤다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기술주들보다는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은행, 보험 이런 종목군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실현손익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익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더욱이 지금 반도체가 이제는 올라가나 싶다 가도 결국 또 글로벌 대내외 변수 때문에 또 여기서 흔들리는 것 아니야라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측해서 움직이면 그 예측이 지금 빗나가기 쉬운 시장이죠. 네. 여기서 또 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일정 부분은 되돌림이 나오고 안 올라온 쪽에서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움직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결국 그러면 하반기에 주도 업종을 저는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길목에서 서서 미리 선점을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봤었을 때 지금 안 오른 섹터, 하지만 이제 올라올 만한 명분이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7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들 이제 9월을 이야기했다가 9월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시기의 문제,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또 빠르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해보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기억으로 내둔 채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길목을 기다리는 어떤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과 스토리에 공감을 하고 숫자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큰 고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의 욕구를 느끼시는 분들은 성향상 이제 또 다른 섹터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나온 김에 제약바이오 김정은 본부장님 그 메세라 질주 속에 부각받을 D&D 파마텍일까요? 아니면 알테오젠일까요? 리가켐일까요? 그 외에 다른 종목일까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장 중에 사실 이제 반도체 IT가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잘 버티긴 했는데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소부장주들의 수급이 약간 빠지면서 그 돈이 2차 전지로 갈 것인지 제약바이오로 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하는 수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 중반 후반에 가서 보니 결국엔 제약바이오 대형주 쪽을 먼저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돌이켜보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메세라의 주가의 상승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알보리 펩에서 알보리 D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로노일 같은 경우에는 참 보긴 봐야 되는데 이쪽도 손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저는 알테오젠, 리가켐 여기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은 D&D 파마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숫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쪽에서 가장 지금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쪽은 SK 바이오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SK 바이오팜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충분히 실적을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보면 실적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전증 신약 엑스코프라에 그러면 처방수가 줄어들었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정체기는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는 저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숫자를 보고 처방자 수를 보면서 쫓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는 저는 SK바이오팜을 한 번 더 좀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매주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오면 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코오롱 티슈진 저도 이 기업 그렇게 썩 좋아했었던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이 골관절염 치료제 내에서의 이제 시장 내 퍼포먼스는 코오롱 티슈진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이제 글로벌 시각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코오롱 티슈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과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앞단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알보리디 등은 긍정의 시각, 제약바이오 쪽 살펴주셨고요. 그럼 진만쌤도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길목 지키기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본다면 무슨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추려주세요. 그 안에 뭐 테마가 있죠. 이제 뭐 헬스케어 관련 쪽도 있고, 그다음 비만 치료제 쪽도 있고,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길목 지키기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름에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형 형님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올해 조금 이제 기술 수출이나 혹은 이제 임상 관련된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도 바이오 쪽 내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인데 올해 하반기 때 기술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후발주자 혹은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두 분의 이들 종목에 대해서 AS 해 나가도록 하죠. 메세라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 가격을 잘 돌파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차트 분석가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저희 살펴봤고 어제장에서 초점을 맞춰볼 섹터로 본다면 앞서 시청자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금융주도 괜찮았던 가운데 보험주가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못 갔던 것도 부각이 되며 JP보건의 긍정적 보고서 영향까지 받아가며 올랐습니다. 근데 보험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막 깊게 두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순환매 성격 이상이 있을지 대응해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김대중 본부장님 먼저 주실까요? 제가 사실 저도 은행, 증권, 보험 좋은 건 알면서도 실제로 트레이딩을 많이 할 수 없는 섹터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사실 은행, 증권보다 좀 손이 덜 가잖아요. 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올해 3월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손보사 기업이 하나 있어요. DB손해보험만큼은 네. 지금이라도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그러느냐면 다른 손보사들 배당 없을 때 혼자 나홀로 7%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 7%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배당 수익을 안겨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DB손해보험이 이 7%의 배당을 줄 만한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익 차익과 이제 채권 평가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정도의 재무라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니더라도 저는 주가가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손보사들은 사실 뉴스에 따라서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DB손해보험만큼은 내실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올라온 상황이라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너는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어디를 살래? 당연히 증권주를 사겠죠. 그런데 보험주를 만약 산다 했었을 때 어떤 종목을 살래 하면 저는 DB손해보험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일 수 있겠다. 결국 이제 신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주고 있다는 것은 주주하는 정책의 가장 앞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의 요구 사항까지 맞물리면 저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는 정책이 제법 더 강하게 나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네. 56% 상승률 기록 중인데 DB손해보험 보험 섹터 내에서는 탑픽으로 여전히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진만쌤은요? 네, 일단은 저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 있기보다는 그 이제 금융주 내에서의 순환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생명보험사와 또 이제 손해보험사로 나누게 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사실 생명보험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자 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손해보험사를 조금 더 이제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주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금융 지주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ETF 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그냥 굳이 이제 종목이 어렵다라고 하면 코덱스 보험이라고 되게 포트폴리오가 이쁩니다. 되게 이쁘고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면은 ETF 투자주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보험주는 배당과 그 다음에 자사주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일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주에게는 분명히 큰 호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좀 탑픽을 꼽자면 이제 저는 이제 금융 지주사들로 좀 보려고 하고 이제 우리 금융 지주가 최근에 동양생명과 ABA생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생명보험사가 없다라는 꼬리표를 떼서 이제 금융 지주사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생명보험사도 인수했겠다 또 이제 배당도 늘릴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덱스 보험이라는 ETF와 이제 개별주로는 우리 금융 지주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좋은 금융 지주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섹터 내에서 좀 파생한 금융 쪽까지 전략 같이 챙겨봤고요. 다음으로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예요. 진만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주신 지 얼추 시간이 지났고 시장에서는 그때 이후로 단발적인 반등을 계속 시도하면서 바닥을 디디나? 라는 기대를 높여가곤 있습니다. 오늘 산업장관 후보자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생산세액 공제 도입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이 이슈와 함께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가동률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좋아요. 좋다면 바닥을 정말 디뎠다면 저희 탑픽 3개 딱 집어주세요. 일단은 일단 2차전지 오늘 같은 날 2차전지가 오르기 되게 좋습니다. 반도체가 일단은 사실 오늘 하루는 좋아 보이지 네.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수급을 가져가기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차전지는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공백 혹은 이제 반도체 쪽이나 현재 주도했었던 쪽에서 수급이 살짝 빠지게 되면은 바닥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르기 가장 좋고요. 그래도 제가 내가 용감하게 말씀드린 이유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추세가 바뀐 기업들도 일부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 이제 즉 반도체 쪽이 안 좋은 날 수급 보기 좋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양봉에 매수하기보다는 음봉에 용기 있게 매수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차 전지는 하반기 때 조금 더 괜찮을 거다.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때 지수 액티브 플레이나 패시브 플레이 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너도 나도 2차 전지를 다 하던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가 혹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상대적인 수급을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좀 뺏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대형주 보실 분들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비주들은 여전히 PNT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애경케미칼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아마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이 그래도 지금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 노이즈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 돈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소형주 보실 분들은 이제 애경케미칼이 조금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 그냥 SK 그룹주들 보시기보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밸류체인 그다음에 밸류체인을 잘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PNT 중소형주들은 PNT와 그다음에 테마성 이슈 보실 분들은 애경케미칼이 지금 가장 우위에 있다. 그다음에 오늘 시세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의 시장의 관심을 좀 받길 바라보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각 분야별 종목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2차 전지 좋게 보신다면 네. 종목 한 2개, 3개까지 해서 압축해 주세요. 일단 저는 2차 전지에서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ESS 로. 지금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배터리 셀 3사가 시기는 좀 다르지만 모두 지금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대형조단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네. 이쪽으로 수급이 불어올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신다면 저는 한중 NCS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처럼 조금은 이제 규모는 작지만 ESS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2차 전지는 움직이기 전에 미리 길목을 잡을 매매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날 때 좀 쫓아가는 매매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유의미 있는 숫자를 내보이긴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만 그럴 수는 있고 혹은 이제 다음 분기 LG에너지솔이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투심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는 올라오겠지라는 마음에 좀 길목을 지키는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시세가 난 쪽에서 저는 플레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두 분의 각각의 시각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참 2차 전지 어렵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투자의 즐거움이라고도 해주셨어요. 이런 사고방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 숨막혀, 짜증나 이게 아니고 어려운데 그래서 또 재미가 있네. 하나씩 풀어가보자라는 시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했으니까 보험도 했고 화장품 가볼게요. 네. 진만 쌤, 어제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이슈도 있었고요. 한국의 화장품들이 세계 각국에서 선전한다더라. 플러스 시진핑의 방한의 기대감 이렇게 같이 더해지면서 화장품주가 올라갔는데 한국 화장품, APR 등등이었어요. 달바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고요.
어떻게 좀 추려갈까요? 네, 일단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향 매출을 기대해야 하는 테마성 이슈와 그다음에 실제로 외부적으로도 좀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중국향 매출은 확실히 역성장인 부분들이 맞습니다. 즉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어제 올랐던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순수하게 실적만 보고 봤었을 때는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되고 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슈는 K 콘텐츠가 들어가기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들. 다만 그럼에도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혹은 한한령 해제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들썩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테마성 이슈 혹은 이제 중국 쪽 매출 향으로 올랐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실적 시즌에는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쪽이 컨텐츠 쪽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찍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기대를 했다가 그만큼 실망 매물로 전환되는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여전히 한국 쪽 화장품 쪽이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주춤했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북미 쪽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다. 즉 매출 정체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고 자산을 떨쳐내고 간다라는 점에서 저는 유의미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이 빠지게 되면 다시 미국 쪽으로 물량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올 7월에서 8월 정도의 선정량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화장품 쪽 단기 쪽은 중국향이나 미국향 매출이 아니라 유럽향 매출과 중동향 매출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은 유럽과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랍권이 한국 콘텐츠 쪽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한국 화장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어제 APR이 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줄세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탑 10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이제 APR이 제품의 메디큐브. 메디큐브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제 APR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해소시키는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여전히 실리콘2가 저는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북미향을 제외를 하고서 유럽 쪽과 아랍 쪽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찾게 되면 여전히 실리콘2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살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주주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액션들을 취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뒤엎을 만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제 실리콘2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닉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탑 10 중에서 2위를 이제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이 좀 달성을 했는데, 바이오던스의 ODM 업체로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 2위에 등극했고, 제가 한 번 이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슈 몰이를 좀 해보면은 자회사인 셀더마가 다이소에 최근에 입점이 돼서 비슷한 이제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판매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또 완판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VT가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국내에서 이슈 몰이를 엄청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소 입점이 됐는데 다이소에서 매진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서 밸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게 그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주가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닉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부담 가는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를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닉을 계속적으로 아마 앞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제닉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기초 화장품 라인업까지 같이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총보다 한 2배 이상 갈 만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에 제닉 얘기 주시고 지금 86% 최고가 기준 상승률인데 아직도 2배 더 간다. 네, 시총이 3천억 정도인데 어제 이제 올랐던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제닉의 시가총액이 3천억, 여기서 만약에 성장을 조금만 더 보여주면 5천억까지 가는데 사실 금방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많이 올랐냐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근접 섹터와 혹은 이제 근접 종목과 비롯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가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4만 원 주가가 아니라 5만 원, 6만 원까지 충분히 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이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도 엄청 예전에 실리콘도 10,000원대에 계속 언급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닉도 아마 비슷하게 계속 언급을 드릴 건데 한 6만 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제닉,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습니다. 뷰티 쪽이랑 집 말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달바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주신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떠세요? 뷰티 쪽에서 나는 뭘 좋아한다? 일단 ODM을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코스맥스, 한국홀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근데 CNC 인터내셔널은 조금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워낙 지금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럼 앞단에 있는 세 기업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 기업 차트를 돌려보면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라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 위치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이제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CJ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CJ라고 하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물류에 대한 강점도 있고 아직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CJ이고 CJ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주사 대비 덜 올라왔다라는 지금 현재 위치까지 감안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화장품에 대한 이런 갈증을 CJ로 저는 풀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영역을 확장해서 CJ라는 기업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까지 살펴보고요. ODM 업체들도 긍정의 코멘트 주셨습니다. 뷰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진만쌤 오늘 눈여겨보시는 픽 섹터 어디일지 궁금한데 골라주세요. 일단 오늘 보는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텀을 길게 해서 한 달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도로 한번 이제 제가 테마를 짜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먼저 이마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트 마찬가지로 이마트 밑에 산하의 지분 구조는 굉장히 단단한데 조용진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30% 이제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조용진 회장이 아마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해야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굳건한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단단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삼성과도 계속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구조 재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요. 일단은 그 두 종목은 이제 들러리고 일단 저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그룹 쪽이 지금 지분구조 개편이 지배구조 개편이 가장 필요한 그런 그룹주사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의미하게 현대제철을 이제 지주사를 지배하는 이제 옥상옥 구조의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라고 하면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하게 지배 구조 개편 쪽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 PBR도 현대제철이 여전히 PBR이 0.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업황을 바꿨습니다. 즉 이제 덤핑 물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심하게 하겠다. 즉 덤핑하지 말라. 즉 이제 철강 쪽 가격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또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그룹사 내에서 옥상옥 구조라는 특이한 이제 구조의 즉 이제 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존재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현대제철 충분히 이제 매매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10%의 목표 수익률로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배 구조라는 키워드에서 이마트, 삼성물산도 보고 계시나 이보다는 현대제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의 타이틀이 반도체 변동성 보이면 소재 기업을 주목하자. 네. 어떤 기업이요? 그러니까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마이크론 떨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도 조정이 나왔는데 반대로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 더 투자한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고 뭐 팔란티어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만약 대내 뉴스 때문에 반도체 IT 기술주들이 흔들린다면 이번 주에 흔들릴 만한 이슈 많죠. 젠슨항 CEO 중국에 연설 있고 네. 목요일날 이제 TSMC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지표 발표 나오면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기술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하락 변동성이 세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하락 변동성을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전용 가속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올해 지금 매출에 대한 규모 자체의 크기가 뭐 10% 20% 올라오는 게 아니라 200% 그러니까 2배, 3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에 이제 파미셀의 이 부분에 대한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를 통해서 소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소재에 대한 실적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1차적으로는 1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리지만 저는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가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 박스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밟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 만큼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네. 얘기해 주셨어요. 바이오에서 반도체 소재 파미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종목 관심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진다고 스튜디오 미러 후속주를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스튜디오 미러가 이제 아마 오늘 더 오를 겁니다. 오늘 이제 빌보드 탑 100이 나왔는데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또 조금 더 스튜디오 미러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팝 데모넌서스 후속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여기서 시장 난이도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중소형 테마 쪽으로 수급단의 이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지만 지수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관심주 또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들고요. QR코드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이라든지 여타 긍정적인 기운들과 좋은 이벤트 이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스튜디오 미러를 오늘의 관심주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주요 섹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